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오늘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오늘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서 강원대학교 병원 신경과의 장재원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출연 고맙습니다. 강원 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되는데요. 도내 치매 환자는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예, 통계에 의하면은 강원도 지역의 노인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가 22.2% 정도로 원주시와 춘천시를 제외하고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작년 기준 강원도의 치매 환자 수는 약 35,900여 명으로 유병률은 11.1%로 10%를 넘긴 상황이고요. 올해는 더 증가해서 36,700여 명 정도로 치매 관련된 지표는 강원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1.1%의 비율 상당히 높네요. 네. 네. 자, 보통 치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만 원인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종류를 보면 되겠습니까? 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은 그 종류도 많고 그 임상 증상도 다양합니다. 크게 나누어서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치매와 2차성 치매가 구분이 되는데요.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치매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면서 기억력 저하를 주로 호소하는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고요. 환시라든지 파킨슨 증상을 동반하는 레비소체 치매라든지 성격 변화라든가 언어 장애를 주로 호소하는 전두축두 치매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뇌혈관 질환으로 발생한 혈관 치매, 또 다양한 내과적인 질환들, 간 질환이나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또 약물 중독, 감염, 면역 질환, 또 특정 뇌 영역에 종양이 있다든지 이러한 특정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2차성 치매까지 고려하면은 그 원인이 80여 가지 이상으로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노인들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바로 이 치매라고 하는데요. 다른 연령층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현재 이 치매는 어디까지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치매를 흔히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치매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특정 원인이 있는 2차성 치매의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기 발견을 해서 적절히 치료하게 되면은 완치까지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치매 대부분을 차지하는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치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완치하는 약제가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을 뇌신경 전달 물질에 기반해서 치료한 약제들이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약제들은 연구를 통해서 임상 증상을 개선한다는 효과는 입증이 되어 있지만 질병 자체가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진 못합니다. 따라서 질병이 진행하는 걸 막아주는 근원적인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한 노력들의 일환으로 2020년 FDA에서는 특정 약제에 대해서 조건부긴 하지만 승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희망적인 사인을 좀 보면서 조만간 근치적인 치료제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좀 빨리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환자들을 간병하고 모시는 가족들의 어려움도 교수님 많이 보시죠? 어떻습니까? 사실은 가족들이 이 질병의 특징 때문에 사실 장기간 조금씩 나빠진다라는 특징 때문에 환자를 돌보시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기억력 저하 때문에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게 해서 물어보시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안쓰럽기도 하고 또 이제 슬프기도 하고 그러다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시면 짜증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화를 낸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시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다가 어느 시점을 넘어가서 이상행동 증상을 보이게 되면 폭력성이라든지 배회를 하신다든지 이런 모습들의 공포감이라든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환자의 변해가는 모습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기도 하고요. 또 환자를 주로 보는 보호자와 어쩌다 한 번 방문한 가족 간에 여러 가지 갈등과 원망이 생기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가족이기 때문에 효심이라든지 인내, 봉사, 헌신 이런 걸로 극복하기는 어려워서 초기부터 질병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특히 전문가 상담과
사회복지 시스템에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효심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공동으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환자와 또 가족들을 위해서 병원 말고 어디에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병원 외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치매 안심센터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치매 안심센터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곳을 방문하게 되시면은 치매 환자들에게 다양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 인지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보호자분들에게도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또 환자들에게 필요한 조용품이라든지 네. 약제비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치매 환자분들이 치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해당 시스템에 연결해드리는 제도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인데요. 이미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실 텐데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당 제도는 이제 노인께서 질환 때문에 어떤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심신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인지지원 등급도 있습니다. 크게는 재가 서비스와 이제 시설 서비스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재가 서비스는 말 그대로 방문형이 되겠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특히 방문 요양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이라도 이렇게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보호자께서 늘 붙어 있으면서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을 감경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다행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뭐 공단이나 또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사회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관리 방법 또 예방 방법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치매는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아무 증상이 없을 때 예방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신데요.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치매 진단을 받기 10에서 15년 전부터 뇌에서는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무증상 단계인 중년이나 초로기 때 예방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핵심적인 거는 그 위험인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잘 알려진 위험인자는 혈관성 위험인자가 되겠는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같은 위험인자들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추천드리는 것은 유산소 운동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 하시면 30분 이상 하시는 운동들. 예를 들면 몸 상태에 따라서 달리기가 될 수도 있고 속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영, 아니면 아쿠아, 아니면 뭐 그냥 걷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몸 건강을 이제 챙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뇌 건강, 뇌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독서 같은 걸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하고 이야기하는 사회 활동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음, 또 금연하시는 거, 또 건강한 식습관, 뭐 수면 습관도 예방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평소에도 치매 검진을 좀 정기적으로 받는 것도 참 좋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원 교수님 오늘 큰 도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